자, 북한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이제 부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제 장관급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도 복귀를 했다고 하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인지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당 중앙위원회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복귀를 승진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신범철 위원님? 예, 다시 김여정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체계상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정치적 위상은 담보가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위상을 높여줬다는 것은 더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경험했잖아요. 우리 드론 가지고 억지 주장 부리던 게 네. 김여정의 성명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김여정을 볼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세대 교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세대 교체는요, 사실 군부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리병철이라든가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빨치산 2세대급 원로 장성들이 이번에 전면에서 다 물러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대 교체는 계속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측근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여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정은, 김여정 이 두 남매 시대가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적이 그동안 있었나요, 과거에? 북한에서? 사실 과거에 김정일 시대에도 여동생 김경희가 네. 경호부장을 맡고 이렇게 등장한 적은 있지만 사실은 김여정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김여정은 보다 전면적으로 공개 행사에 드러났고, 김경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편인 장성택이 더 전면적으로 나섰고 뒤에서 조용히 실세로서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김여정은 상당히 독특한 위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승진을 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직을 맡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일을 한다고 보세요? 과거에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밝히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리선권이 노동당 19국장 부장행 직위를 내려놨는데, 그 평양 냉면 얘기했던 그렇죠. 그 사람이죠. 대남 업무를 담당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김여정이 성명 발표한 것도 우리 남북 관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김여정이 우리 앞에 처음 등장한 건 15년 전입니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빈소에서 상주 자격으로 조문객을 맞이했던 김정은 위원장, 그 뒤편에 있는 저 여성, 저희가 원으로 동그라미 쳐드리는 저 여성이 김여정입니다. 저 때 처음으로 등장했고, 김정은 위원장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동생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부인이란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김여정이 누구냐? 누구냐? 저도 회의에 많이 참석해서 누군가 이렇게 분석하는 회의도 했었는데 네. 행동이 상당히 자유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라는 평가는 있었지만 동생이라는 거, 여동생이라는 건 조금 나중에 파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 사람이 과연 누굴까? 울고 있는 저 여성, 부인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나중에 여동생인 건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아니, 행동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김여정의 실체에 대해서 네. 우리 정보 당국도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5년 전 우리 앞에 모습을 보였던 김여정이 이제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그리고 김정은의 입으로 대화, 대남 메시지, 대미 메시지 낼 때 존재감을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년 전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북한이 김여정의 육성 연설을 처음으로 공개했거든요.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수백만 부모들에게 끝끝내 불안과 고통을 둘씌운 주범이 바로 남쪽에 사는 귀축 같은 노절한 곳들입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신범철 위원님, 근데 원래 저희도 북한 이슈를 다룰 때 주로 김주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김주애가 이제 전면에 나오고 부상하게 되면서 김여정은 약간 뒤로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약간 여자들끼리 다툼도 벌어질 수 있다. 권력 구도에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김여정이 이렇게 승진시키는 거 보면 또 그건 또 아닌가 봐요. 역할이 다르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김여정은 김정은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주애는 승계구도로서 차세대 리더로서 키워지고 있다. 이렇게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여정이 김주애에게 도전할 수 있느냐? 북한식 사고로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 도전 불가능하다? 예, 북한에서는 곁가지론이라고 그래서 곁가지론. 권력은 직계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제 김여정은 곁가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의 승계를 노리는 것은 곧 반역이 될 거고 그 운명은 장성택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김여정도 자신의 위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김주애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권력 암투는 벌어져서 나타낼 때까지는 표면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지만 북한에서의 그 권력 구도상에서 김여정과 김주애는 이미 위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